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계발과 MBA 2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편이니까 당연히 1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지난 시간에는 자기계발이 필요한 이유와 그 수단들 중 커리어 체인지의 측면에서 유용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MBA를 언급했었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언급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커리어를 멈춰놓고 MBA를 가도 괜찮을까? 휴직 또는 퇴직을 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MBA에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에 과연 리커버가 가능할까?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GR이나 GMAT, 토플 이런 거 준비하면 명문 MBA 지원할 만한 점수가 나올까? 만약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에세이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고 통과하지? 그리고 돈 들여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MBA 갔는데 현지에서 취직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 한국에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MBA가 아닌 경영학 석사를 공부하는 게 차라리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등등이었는데요. 지난 편에서는 첫 번째 질문은 내 커리어를 멈춰놓고 MBA를 가도 괜찮을까? 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 MBA를 간다면 내 돈이 목돈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괜찮을까?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풀어봤었습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록 제 경험이나 생각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 MBA나 유럽 MBA를 고민하는 분들의 각자 처한 상황이나 생각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미국 MBA를 급박하게 준비하는 상황에서 귀 기울이고 조언받을 곳이 거의 없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아는 그리고 생각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MBA에서 배우고 돌아온 게 일할 때 과연 많은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인데요. 이래저래 질질 끌면서 이야기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답해보겠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분들한테는 제한적이겠지만 경제나 경영 공부를 안 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MBA는 석사를 위한 아카데믹한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커리어 체인지를 위한 직업학교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만약 제가 얘기한 것처럼 MBA를 직업학교라고 본다면 직업을 구하기 위한 각종 기술들을 가르치고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MBA예요. 다만 이 직업이 현장 근로직이 아닌 사무직, 그것도 중간관리직 또는 관리직의 근로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곳이니까 그에 맞는 기술과 훈련을 특화시켜서 전달하고 그리고 익히게끔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관리직이면 어떤 일을 할까요? 이미지로만 보면 내 방 또는 별도의 공간이 딸린 곳의 책상에 앉아서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보고서나 기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서 고치도록 하고, 그 고쳐진 자료를 다시 자신의 상사들한테 보고하고, 그 일들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그 일을 하는 조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실제하고 부합할 겁니다. 근데 보고도 잘 받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주려면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보고된 자료 자체에 오류가 없는지, 자료가 유의미한 자료인지, 자료 자체는 맞더라도 지금의 경제 상황, 외부 상황과 부합하는지, 이론상으로는 확실하지만 실제 조직이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따져봐야 일을 그르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재무 분석도 필요하고 통계치의 활용도 필요하고 미시경제나 거시경제의 연관성도 중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경영정보나 도구의 활용도 필요할 테고,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조직 행동이나 심리적, 사회적 이해까지도 온전히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그 성패와 정도가 좌우됩니다. 심지어 어느 한두 가지만 잘한다고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골고루 빠지는 부분 없이 잘 챙겨야 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당장 제가 MBA 첫 학기에 바빴던 과목들도 파이낸스, 어카운팅, 이코노믹스, 스태티스틱스, 통계죠? 이런 과목들처럼 이해와 분석의 기반이 되는 과목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기본으로 알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르쳐주는데 경영학 전공한 분들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MBA는 그 밑바탕과 몇 가지의 유용한 도구들을 학생들한테 쥐어줍니다. 밸류에이션이나 재무회계 측면에서 도움되는 도구들, 어찌 보면 템빨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도구들을 손에 쥐어주고 졸업해서 직장에 가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창과 갑옷을 주면서 MBA 공부 중에 경험치도 쌓으라고 케이스 스터디나 실제 기업 탐방이나 컨설팅 활동들을 공부랑 병행하게 됩니다. 마치 중간중간 NPC를 던져주면서 경험치를 높이는 느낌도 들고요. 유저들끼리 길드도 만들듯이 클래스별로 전우회와 우정을 싹트게 하는 프로그램들도 그룹들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마치 우리 학교가 엄청 좋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졸업연도의 클래스가 최강이지, 이런 자부심도 계속 불어넣어주고요.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학생들이 몰려왔지만 그 끈끈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가 기울이는 것 또한 MB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돈만 많이 썼지 실제로 그 효용 가치가 얼마나 될까, 졸업자의 스킬셋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 졸업자의 상당수는 의외로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그 2년간의 직업학교를 거치면서
앞으로의 크고 작은 모험에서 살아남을 갑옷과 방패, 그리고 든든한 동료들이 생겼다는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영어 잘해야 MBA를 가고 또는 좋은 MBA를 갈까?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어 실력 덜 좋아도 MBA 갈 수 있고 탑20, 탑10 MBA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얻어오는 결과물의 차이는 영어 실력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MBA 지원과 합격의 측면에서는 영어 성적을 증명하는 토플 점수뿐만 아니라 대학교 때 GPA, 학부 때 성적이겠죠? GMAT 시험 성적, 에세이와 레주메, 면접 단계까지 올라가면 인터뷰 평가 결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추천서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영어로 대화하는 게 불편할 정도로 어색함에도 다른 지표들이 좋아서 다른 준비 사항들이 뛰어나서 MBA 온 분들도 있었어요. 비단 한국 학생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남미, 유럽 이런 데서도 영어가 편치 않았던 일도 여러 봤었습니다. 그리고 탑10 MBA 안에도 그런 분들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건 어찌저찌 해서 어드미션을 받은 경우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일단 토플에서 특정 점수 아래를 기록한 외국인 학생들은 입학 전에 별도의 랭귀지 코스를 받도록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UT 어스틴도 마찬가지였고요.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만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학교마다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고 학기가 시작하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당장 4명에서 5명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주고요. 그 안에 3명 또는 4명이 미국 학생들이고 1명 또는 2명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문제는 첫 학기부터 엄청나게 많은 숙제와 퀴즈, 발표 준비 이런 걸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할 부분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하나씩 쌓아가는 대화뿐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경우는 더 많아집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게 부자연스러워지면 자연스레 하루, 이틀, 일주, 2주, 한 달, 2달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겉돌게 되고요. MBA 가보면은 착하고 배려심 많은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또는 여건에 따라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래저래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직면하게 돼요. 만약 내가 가진 능력이 많고 또는 매력이 많다면 영어 좀 부족해도 주위 도움을 잘 받아서 생활을 하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도 첫 학기에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구나 절감하면서 혼자 영어 공부하고 조금씩 실력 계속 쌓아 올려가면서 마지막 학기에는 2시간짜리 경영전략 수업도 주도해보고 졸업 파티 때 학생 대표들 중 하나로 뽑혀서 연단에서 발표도 하는 영광도 다 누려봤지만 만약 영어 실력이 처음부터 좀 더 좋았다면 그래서 1학년 초부터 아예 더 편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려봤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하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어 성적이야 시험 꿀팁들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 영어 실력은 최대한 높여놓는 게 MBA 가서 겪는 삶의 질적 차이와도 관련이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앞에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GMAT과 토플을 공부할 때 어느 쪽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 대체로 많이 보는 시험 결과들이 GMAT이랑 토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꼽았어요. GMAT은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할 역량이 되는지를 언어, 수리, 추론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토플처럼 100% 영어로 진행되는 시험이지만 토플은 영어만 잘해도 점수가 웬만큼 나오지만 GMAT은 미국 학생들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 MBA 기준으로 탑20 MBA를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수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GMAT은 한 740점 그리고 토플은 11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주위 사람들 중에 탑10급, 탑20급 MBA에서 복수의 어드미션을 받은 지원자들을 물어보면 대체로 이 정도 점수가 안정권이었고 실제 합격한 사람들 중에는 이보다 낮은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그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GMAT 700점이면은 전체 응시자들 중에서 상위 12%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GMAT 720점을 받았다면 상위 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토플 경우에는 100점이면 상위 13%, 그리고 105점이면 상위 6%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굉장히 높은 점수지만 그만큼 탑 MBA를 가려면 점수는 더 많이 받아둬야 됩니다. 제 주위에서는 GMAT이 750 이상의 고득점을 받고 굉장한 고득점이에요. 토플이 105점도 안 나온다면 탑10에서 탑20 MBA들 중에 어드미션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물론 토플 105점 정도면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한국 학생 지원자들 중에는 요즘 110점 넘는 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에서 열의에 있기도 해요. 다만 GMAT이 700점이 안 되고 토플이 110점을 넘는 경우에는 어떨까? 물론 이 경우도 탑10 MBA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하버드나 스탠포드처럼 완전 탑 MBA를 갔을 때는 어드미션을 받은 분들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쉽진 않지만 이분들은 에세이도 열심히 준비하고 인터뷰도 잘 보고 MBA에서 뽑고자 하는 역량들을 갖췄겠지만 본인이 MBA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고 그 생각을 조리 있게 말과 글로 잘 표현해낼 수 있다면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시면 비즈니스 스쿨들도 매년 GMAT이나 토플 평균을 발표하는데 다른 후보자들이 그 점수를 좀 여유 있게 채워줬다면은 몇몇은 그냥 그 위대함의 가능성을 보고 뽑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낮은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좋은 곳에 어드미션을 받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원해보시고 본인이 이 학교에 가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해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다음 편에는 기회비용들, 예를 들면 MBA 대신 그냥 자격증을 따는 게 더 나을까? 이런 거나 아니면 MBA 대신 그냥 석사 공부를 할까? 이런 류의 고민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